최근 휴가 관련 글이 많이 보여 문득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빡침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포함 모든 식구들이 조선시대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며느리였던 저는 매번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죠. 아이 돌이 갓 지난 한여름에 시누이 2명 중 1명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옳게 알지? 우리 식구들하고 계곡으로 휴가 가기로 했으니 준비 좀 해줘. 딱 이렇게 말하고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7월 말이 다 되어서 전화가 왔었고 8월 초가 돼서 계곡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큰시누네 식구들, 장가 안 간 시동생 1명, 막 결혼해서 아기 없는 막내 시동생 식구의 작은 시누 식구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거기다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든 끼어다니는 시어머니의 둘째 여동생분까지 해서 모두 저희 집 앞에 모이니 관광버스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반푼이 같은 남편은 대식구들의 등장에 입이 해벌쭉 벌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야말로 며느라기 시절이었기에 응당 함께 가야 하는 줄 알고 가족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시가 식구들과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죠. 고인승 봉고 세대를 렌트해서 짐을 실는데 어찌나 많은지 피난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전에 김장김치 비슷하게 담근다며 오라고 하시기에 시댁에 가서 김치를 담궜었는데 그게 휴가 때 먹을 김치였었네요. 쌀도 20kg 한 포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먹거리를 바리바리 챙겨오셨는데 그걸 보고 기함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장만했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그 와중에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반푼이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빡침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계곡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친구들이 이미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잡아놓았다며 저희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신이 난 건지 연신 해벌쭉 웃으면서 떠들어대셨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신우들과 시동생들은 이미 계곡에서 논다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제 남편과 갓 결혼한 막내 동서 그리고 친구 한 분이 시어머니의 지시하에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 와중에 해는 왜 제 쪽만 비치는지 무척이나 따갑더군요. 거기다 목이 칼칼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서두르자는 시어머니의 재촉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잠시 쉬는 사이 저와 막내 동서만 남겨두고 다들 사라졌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물장구 치며 놀고 있기에 저도 잠시 발이라도 담그자 싶어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 소리도 않는 채 어느새 제 등 뒤에서 저를 째려보며 네가 여기 내려오면 어떡해. 빨리 불 피우고 밥 해야지. 애들 배고프겠다. 하고 소리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놀라서 막내 동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도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싶어 두리번거리며 찾았더니 시동생과 알콩달콩 사랑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갓 돌진한 아기를 계곡에 데려가자니 위험할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 맡겼던 터라 아이 본다는 핑계도 댈 수 없어 결국 혼자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들을 꺼내놓고 식탁을 피고 난 후 버너에 밥을 해야 하는데 불은 왜 또 그리 안 켜지는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옳게 밥 아직 멀었어. 애들이 배고프대. 하며 여기저기서 배고프다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곡에서 깔깔대며 물장구 치고 노는 시가 식구들을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덥기도 미친 듯이 더운데 불은 안 피워지고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계곡 끝쪽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저쪽 길 끝에 택시 타는 곳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몸부터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아우성을 쳐댔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가방만 메고 계곡에서 점점 멀어지게 냅다 뛰어내려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택시 한 대가 턱하니 서 있기에 바로 올라타고는 친정으로 가자 했습니다. 3박 4일을 계곡에서 보내자고 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해가면서 휴관지 먼지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난 음식 먹고 아이가 재롱 떠는 걸 보며 편히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제가 먼저 도착한 건지 아무도 없기에 우선 비번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씩씩대며 올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해서 문을 열어주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두 번 다시 시가 식구들과 휴가든 뭐든 함께하는 건 안 한다는 약조와 함께 각서를 받고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할 말이 있으니 보자고 해도 3년 넘게 전화와 만남을 딱 끊고 살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니도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시니 걸핏하면 친정에 와서 저를 불러대던 시누이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희 가족끼리만 휴가를 보내고 있고 시가 식구들도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따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이런 시가가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올케가 전화 왔다는 부분에서부터 너무 열받네요. 세상에 봉고차 세대의 남편 친구들까지 같이 갔다고요? 거기다 계곡에서 3박 4일이요. 단체로 돌았나요? 그 많은 인원이 다 놀고 있고 쓰니 혼자 밥하라는 게 말인가요? 가마솥 걸어 밥을 해야 그 인원이 다 먹을 것 같구만 번호의 밥이라니요. 읽으면서 진짜 열받아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쓰니가 대처를 잘해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혹시나 호구처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었는데 시작 전에 뛰쳐나와서 다행입니다. 머리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을 듯 하네요. 세 번째, 옛날엔 며느리들이 다 저랬어요. 그래도 이분은 택시 타고 도망갔다지만 도망 못 가고 다 감수하고는 집에 와서 투덜투덜 입 나오는 분들이 많았었죠. 왜 며느리 인권은 없는 건지.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동등하게 하려고 한다지만 옛날엔 왜 결혼과 동시에 며느리는 죄인처럼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런 글 보면 참 미개한 시가가 많다 싶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저는 아랫동서가 베트남 여자가 들어왔는데 한국 며느리 문화를 몰라서 그런지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 건지 음식을 준비할 때도 조카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 먹고 며느리들이 치울 때도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요. 속으로 베트남 며느리가 윈이네. 시집 올 때 돈도 제법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린 돈 내고 시집 와서 일하는데 진짜 베트남 며느리가 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호구 인증인가 싶었는데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내내 답답하다가 마지막에 속이 뻥 뚫렸네요. 왜 이리 정신 가출한 것들이 많은 건지. 앞으로도 쭉 시가와는 왕래가 없는 걸로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